한 2, 3전 전만 하더라도 3기에 오시면 제가 이제 한 11개월 정도 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6개월에서 한 14개월 정도 사실 수 있는데 뒤늦게 발견되는 분들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인터넷이나 카페를 보면은 3기 생존율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3기라는 표현이 간암은 좀 모호할 때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기가 여러 가지거든요. 저희가 간암을 치료할 때 암 자체도 보지만 간경화가 또 생명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병기라는 거를 나눌 때는 생존 기간을 따라서 나누거든요. 근데 간암은 작은데 간경화가 심하면 이제 병기가 높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냥 쉽게 3기 그러면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간이 이렇게 하나 있지만 간을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오른쪽, 왼쪽 이렇게 나누는데 간에 여러 개가 있을 때 그리고 그 여러 개 중에 암덩어리가 5cm 이상 컸을 때 이때 3기라고 부르고요. 암의 크기가 작더라도 그 옆에 혈관을 확 침범해 있으면 저희가 3기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3기 환자들을 보면 과거만 하더라도 이 과거가 크게 먼 과거가 아니라 한 2, 3전 전만 하더라도 3기에 오시면 제가 이제 한 11개월 정도 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6개월에서 한 14개월 정도 사실 수 있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온 이유도 2년 이상 사실 수 있다는 얘기를 꼭 강조하고 싶어서 차차 이제 저랑 대화하시다 보면 알겠지만 더 많이 생존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다는 걸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암 3기라고 해서 희망이 없는 건 아니네요. 제가 2015년도에 봤던 환자분입니다. 그 환자분은 응급실로 배가 아파서 오셨어요. 사실은 간암이 배가 아파서 오면 굉장히 진행된 병기입니다. 근데 이 환자분도 그랬었어요. 11cm 정도의 큰 암이 오른쪽 간에 존재했었고 암이 파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통이 생겨가지고 오셨는데 저희들이 암이 파열되면 병기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열되면 그 중에 일부는 암덩어리가 복강내로 이렇게 흘러서 날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운이 좋으신 분들은 파열이 되더라도 피만 나고 암덩어리가 튕겨 나가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은 아마 그랬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나가지 않고 그 안에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한 3년 동안 제가 워낙 덩어리가 크니까 간동백 색전술로 치료를 했죠. 심지어 13번. 제가 오늘 이 방송 때문에 찾아봤더니 13번이나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2달, 3달 정도 간격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3년 가까이 색전술을 했죠. 했더니 결국은 이제 혈관이 다 망가졌어요. 너무 많이 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찾아 들어갈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더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간동백 색전술이 안 되면 그 다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항암 치료입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그 당시만 해도 한 가지 약제밖에 없으니까 소라페닙이라는 약을 썼습니다. 썼더니 한 3개월 좋아지시더라고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교과서에서도 3에서 6개월 만에 잘 안 듣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도 3개월 만에 반응이 떨어져서 아, 다음 약으로 가야겠구나 해서 그 다음 약이 이제 레고라페닙이라는 약인데 두 가지 약제는 표적 치료제예요. 암이 증식하지 못하도록 타겟만 딱 잡는 표적 치료제인데 그 약을 썼는데 이 약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을 잘 치료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그랬는데 결국 8개월째 이 약도 듣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환자도 실망하고 저도 마음이 좀 안 좋았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도와서 그런지 2018년 말서부터 저희들한테 어떤 약이 나왔냐면 면역항암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보험이 안 됐습니다. 물론 지금도 보험이 안 되긴 하는데 이 니볼루맵이라는 면역항암제가 나와서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제가 한번 치료해 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니볼루맵을 딱 썼는데 2주 간격으로 맞는데 2달을 썼는데 암이 다 없어졌어요. 저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아주 특별한 케이스긴 합니다. 왜냐면 이 면역항암제의 치료 효과가 약 20%,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만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2명에 딱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급격하게 좋아져서 하필이면 제가 오늘 방송일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오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오늘 오셨는데 오늘 23번째 치료하러 오셨습니다. 2주 간격으로 치료하다가 완치가 되고 최근에는 환자분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한 달마다 하다가 지난달부터 이 2달 간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암 수치가 다 정상이고 재발 소견이 없어서 아주 기분 좋게 가셨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항암제가 너무 다양해졌어요. 표적 치료제, 그리고 면역 항암제, 그리고 이 컨비네이션 두 개를 합쳐서 치료하는. 그래서 생존 기간이 많이 늘어나셨거든요. 제가 처음에 3기일 때 생존 기간이 11개월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공식적으로 2년 이상 사실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약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제가 저희 환자분들한테 포기하시지 말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담 삼아 제가 좋아하는 사진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 스승님이 저한테 보여줬던 사진인데 이 황새가 개구리를 이렇게 딱 잡아먹는 직전의 사진인데 개구리가 황새 목에 들어갔지만 목을 이렇게 발로 잡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황새가 이제 놓치게 되죠. 그래서 저는 그 그림을 아직도 되게 환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간암에 걸려서 4기, 3기라고 해서 안타깝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나한테 정말 맞는 항암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찾는 그 작업이 필요하고 맞기만 한다면 정말 완치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는 희망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환자들이 꼭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특별히 있을까요? 네, 제가 항상 항암 치료를 하거나 할 때 환자분들께 꼭 부탁드리는 것이 뭔가 새로운 다른 치료가 있지 않을까라는 잘못된 기대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나온 데이터들보다도 민간요법에서 제시하는 데이터들에 너무 현혹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쓰고 있는 이런 좋은 약제들이 민간에서 얻어진 약초라든지 이런 걸로 개발된 것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검증된 걸 먼저 사용하시고 그게 듣지 않을 때 민간요법을 사용하시는 게 저는 우선순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혹 민간요법을 하시다가 더 이상 간 수치가 올라가서 치료를 못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요법을 먼저 하시다가 정말 좋은 치료를 놓칠 수 있으니까 민간요법을 함부로 시작하시는 거는 피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꼭 듣고 싶고요. 교수님, 환자들이 유혹에 빠지는 민간요법은 어떤 게 있나요? 예를 들면 간에 좋다라고 하는 즙을 내서 드시는 것들이 가장 문제인데 저는 즙이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즙 중에는 좋은 성분이 있어서 간을 이렇게 호전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간암에 걸리신 분들은 대부분 간경화가 있으시거든요. 간경화가 있으면 물질 대사 능력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건강할 때는 10개를 먹어도 상관이 없는데 간이 안 좋을 때는 1개만 먹어도 대사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녹즙, 인진쑥, 상황버섯, 달인물 이런 것들을 먹을 때 그 물질이 다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내 몸에 들어왔을 때 간경화가 심하면 대사를 못 시켜요. 그러니까 좋은 물질을 먹어도 대사를 못 시키기 때문에 간에 그대로 독성으로 남아있는 거죠. 대사시킨 다음에 밖으로 빼줘야 되는데 빼내지 못하게 되면 황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황달이 3 이상 올라가게 되면 저희가 정상이 1인데 3 이상 올라가게 되면 저희가 항암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쓰는 약도 독이거든요. 암도 죽이지만 간세포도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황달이 3 이상 올라가게 되면 저희가 써야 될 항암제를 못 쓰게 됩니다. 못 쓰게 되면 암은 좋죠. 자기가 막 생장할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그래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즙을 내서 드시는 것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안 생기게 예방하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예방할 때는 3가지 방법,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이 있는데